방학이 바야흐로 흐르고 있습니다. 긴 겨울방학. 아이한테는 기회가 된다고 해서 겨울방학을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삼는데요. 엄마한테는 기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만치 않은 겨울방학. 엄마는 세 가지 이유에서 힘듭니다. 첫 번째, 엄마가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가 바로 겨울방학입니다. 아이들 깨워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삼시세끼 밥을 해서 먹이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겨울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밥 한 끼라도 먹고 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되죠. 또 밥만 문제인가요? 아이들 잠을 엉망진창으로 자죠. 사춘기 특성이라고 해도 새벽까지 잠을 안 자려고 하고 아침엔 도통 일어나질 않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듯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굉장히 짧잖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악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 좋은 분위기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오히려 방학인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한 걸까요? 아이와도 학교에 가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야지만 더 반갑고 예쁠 텐데 계속 붙어 있는 게 육체적으로 힘든 게 바로 겨울방학입니다. 두 번째, 육체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왜냐?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또 새로운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데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가 착착 자기 일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기가 어려워졌고 또 그래서 갈등도 생깁니다. 그래서일까요? 윈터스쿨에 다니는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윈터스쿨을 제가 상담받아 보니까 윈터스쿨에 가면 A to 10까지 학원에서 하루 종일 자습하고 학원 강의 수강하고 다시 자습하고 기숙형뿐만 아니라 등하교형도 많더라고요. 시내에서 그렇게 보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엄마가 집에서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스케줄 관리를 해주기도 힘들고요. 공부를 차근차근 시켜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해야 할 양은 많은데 아이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거 괜찮을까? 다른 아이들은 방학 때 실력이 확 늘어서 온다는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아니야. 늘 그냥 별 의지 없이 공부에 대해서는 엄마가 시키는 것만 겨우 하는 정도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부 스트레스 아이보다 엄마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스마트폰 온라인과의 전쟁입니다. 공부를 할 때조차도 옆에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잘 때, 자기 전까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쇼폼을 보거나 아이돌 노래를 듣거나 혹은 게임을 하거나 하면서 전반적으로 가족과 오랜 시간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스마트폰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예요. 방학이 되었지만 친구들과 계속해서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방해될까봐 나 밥 먹는데 게임해야 돼서 잠깐만, 나 이 판만 끝내야 돼서 잠깐만 하면서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진짜 온라인과의 전쟁이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방학 때 이런 세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조차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밥하고 아이 뒤치다꺼리하고 또 공부는 공부대로 신경 쓰고 또 스마트폰 못하게 하느라 지금 집안이 온통 전쟁일 겁니다. 그렇게 저도 지내다 보니까 아이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이 틀어지는 걸 느꼈어요. 아이한테 좋은 말이 한 번도 나갈 데가 없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조절하고 공부량을 조절해서 자기 조절력을 활용을 해서 자기 스케줄을 관리를 하면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야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지쳐서 아이한테 좋은 말이 안 나가요. 나쁜 말로 계속해서 윽박 지르고 화내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엄마는 왜 입만 열면 나한테 잔소리만 하냐, 좋은 취지의 이야기를 안 하냐, 잔소리, 듣기 싫은 말만 한다 라고 하면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요. 감정적으로 상해버리는 시기가 방학인 것 같아요. 여름처럼 짧지도 않고 이제 곧 끝난다 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죠. 2월에 학교를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안 나가는 아이들은 정말 12월
말 1월 초부터 2월까지 올곧이 엄마에게 이 책임이 맡겨져서 정말 부담스럽다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겨울방학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아이와 관계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의미 있고 시간을 알차게 보내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요. 뭐니 해도 감정적으로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막 화딱지가 나잖아요. 이거 언제 공부 시작하는 거야? 언제 저 게임을 그만두는 거지? 화가 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한마디 탁 던졌는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고 공격적인 말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감정이 상하고 나도 내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아이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마지노선에 가기 전에 경고 같은 메시지를 수시로 날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 최후 통첩이 되다 보면 좋은 말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후 통첩이 되지 않는 한에서 앞에서 좋은 말로 몇 번씩 경계를 알려주는 거죠. 안 일어난다 그러면 잠에서 안 일어나는 아이를 보고 자, 지금 너가 8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7시 30분이야? 30분 남았어? 10분 전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가볍게 터치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가 정해진 양 꼭 해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지금 몇 시간 남았어? 몇 시간 분량 동안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아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볍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안 좋은 어투로 나가기가 조금 방지가 돼요. 안 좋은 어투로 벌써 나가버리면 가뜩이나 하기 싫은 공부인데 엄마가 뭔가 쪼고 잔소리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더 하기 싫은 게 아이 마음이거든요. 네, 그랬어? 좀 하기 싫은 공부지만 그래도 좀 엄마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밥도 잠도 공부도 스마트폰도 모두 다 이 한 가지 원리가 통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부드럽게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마지노선까지 참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일깨워주는 멘트를 던져주세요.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게 잘하나 못하나 혼자 조절하나 안 하나 한번 살펴보자 하다가 폭발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에 있어 해야 될 게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꾹꾹 누르고 있다가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좀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마치 아이를 기회를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기가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 했다. 스마트폰을 이제는 좀 잠글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지? 라고 좀 부드럽게 먼저 던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하고 좀 관계를 해치지 않는 연습이 되는 거죠. 아이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섞이게 되고요. 또 집안에 엄마하고 아이만 있게 되면 감정 조절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막 폭발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이게 뭐야? 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한테 더 마음을 닫는 경우가 생깁니다. 엄마만 상처받고 속상한 거 아니고요. 아이도 충분히 엄마의 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먼저 선수를 쳐서 아이한테 오늘 해야 될 일을 아침에 공지한다든지 미리 시간이 되기 전에 맞닥뜨리기 전에 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되도록 말투는 부드럽게 한다면 아이하고 관계가 조금 더 유지가 쉬울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긴 시간 아이와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아이한테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메라디언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말의 내용보다도 엄마가 어떤 말투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라는 걸로 더 메시지를 깊게 받아들이거든요. 아직 뇌 발달이 덜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안 좋은 메시지라도 부드럽게 전달을 하면 나한테 별로 해가 되지 않는구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학 기간 내내 아이도 엄마도 힘들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방학 끝났다. 다시는 엄마하고 오랜 시간 지내고 싶지 않아. 정말 방학이 지옥이었어. 라고 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이 부분을
남은 한 달간이라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엄마가 이런 마음이 드는지, 급하고 왜 내 아이만 안 하는 것 같고 내 아이만 맨날 노는 것 같고, 방학이라는 게 사실 학업적으로 보충하는 시기도 되지만 육체적으로도 아이가 그간에 피곤했던 몸을 쉴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지는 이유를 보면 마음이 급하게 주변에서 막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하나라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서울대에 가는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주도하는 그런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내 마음도 갑자기 급해지잖아요. 내 아이도 서둘러야 될 것 같고, 내 아이만 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아이들은 막 달려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늪에서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 늪에 빠지다 보면 더 공격적으로 아이를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아이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아이가 결국은 자기 몫을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죠. 아이를 다 키운 어르신분들,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가 반드시 자기가 잘해내는 분야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에너지가 폭발해서 아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몰두하는 모습이 있더라. 그게 물론 학창시절에서 고3 안에 와서 공부로 팡 터진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한 번은 자기가 뭔가 몰두하는 걸 찾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찾기도 전에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너무 강요하다 보면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아이를 한 번 더 믿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는 반드시 이 아이의 길이 있고, 이 아이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 이 아이는 언젠가 물을 만날 거야. 지금이 아니더라도 라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가 졸업식을 해서 졸업하는 학교에 딱 다녀와 보니까 아이들이 참 해맑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회 관계가 일어나고, 어른들한테만 있을 것 같은 스트레스가 아이들한테도 모두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학업적인 또 순위가 매겨지는 거에 통해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 집에서라도 내가 편안하고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아이가 집에서조차 엄마에게라도 기댈 데가 없으면 정말 외롭고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요, 뭔가를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다 마음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을 안 하고 제때를 못 만난 것 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엄마가 더 용단폭격을 붓게 되면 자기도 굉장히 속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려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엄마도 믿어주지 않는 내가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사춘기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집에서 조금 더 따뜻하고 아늑한, 뭘 해도 괜찮은 그런 엄마가 돼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배려, 따뜻함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조금 더 자기가 몰두할 수 있는 분야를 만났을 때 깊이 있게 빠져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참 힘든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이는 반드시 한 방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주면서 좀 부드럽게 대해주고 편안하게 대해주면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발산할 수 있는 힘을 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방학 내내 아이하고 싸우고 갈등하느라 힘드실 부모님, 저도 그런데요, 그 시간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 공유해봤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